요즘 뜨는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제가 몰랐던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소믈리에협회의 소믈리에시죠. 이현재 소믈리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채소 소믈리에 이현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배추 같은 색깔의 옷을 입으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정유진 캐스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카로운 질문으로 잔매거진과 함께합니다. 캐스터 정유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유진 캐스터는 흙 같은 의상을 네. 입으셨네요. 감자 색깔. 좋습니다. 자, 사실 저는요, 소믈리에 하면 와인 소믈리에 많이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참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처음 듣는 직업인데,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채소 소믈리에는 좋은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저장, 유통, 조리법에 이르기까지 채소와 과일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학습을 하고 또 그 맛과 즐거움을 이해해서 전달하는 전문가입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소, 과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직업은 1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현재 35,0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2009년도에 도입이 돼서 현재는 약 350명 정도의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소와 과일 몸에 좋겠거니 하고 먹고는 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채소 잘 아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채소 소믈리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머님들이 이제 연륜에 의한 정보고 우리 직접 어떤 지식에 의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들인 것 계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맡고 계세요? 생산자가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소비자가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쵸. 그때 저희 채소 소믈리에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재료의 성질에 따라 레시피나 요리법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상품을 기획하거나 또는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선별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베지테리언은 아니신가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러네요. 그래요? 네,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베지테리언은 아닙니다. 직업일 뿐이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누구나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들이 대해서 바르게 알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마다 이제 채소와 과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주 식재료인 채소와 과일에 대해 공부를 해서 나도 바르게 알고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까 이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건강하려면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사보다 요리사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채소의 중요성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건강한 먹거리에 앞장서고 있는 채소 소믈리에. 자,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소믈리에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 소믈리에를 와인. 먼저 떠올리신다고 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차 소믈리에도 있고 막걸리 소믈리에도 있고 예, 제가 하는 채소 소믈리에도 있고 소믈리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소믈리에들은 그것을 즐기는 분들에게 국한적이라면 저희 채소 소믈리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즐기실 수 있고 바로 배우시면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나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고객층이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일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강의를 나갔었는데요. 네. 그때 수강생분들이 모두 아기 엄마셨어요. 예.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2살짜리 아기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수업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기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다 과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수업이 제철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배우고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는 시간이었는데 예. 저는 이제 채소
과일의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삶은 감자와 오이 파프리카 냉국 그리고 자두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2살 아기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본 어머님들이 제철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엄마들 가방에 과자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소믈리에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가방 속에 채소와 과일이 그쵸.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게. 네, 자 아무래도요 요리를 하지 않으면은 음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철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특별히 요리를 하지 않아도 그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만 챙겨 드셔도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철 채소와 과일만 챙겨 드셔도 좋은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 네. 그래요. 유진 씨, 오늘 날카로운 질문 하셔야죠. 네. 예. 네,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제철 채소나 제철 과일 어떻게 먹어야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는 이제 연근, 토란, 우엉 등 뿌리 채소가 제철이고요. 그다음에 풍부하게 버섯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챙겨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과일의 왕인 사과가 제철이거든요. 근데 사과 하면 아침에 먹으면 금, 뭐 저녁에 먹으면 독 이런 예, 말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과에서 나오는 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과에 나오는 산이 저희 위에서 나오는 산보다 훨씬 산도가 낮기 때문에 저녁에 드셔도 특별히 많이 먹지 않는 이상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저는 네. 사과가 있어도 밤에는 왠지 독사과라고. 백설공주 마녀가 주는 것처럼 안 먹곤 네. 했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소믈리에라는 직업의 매력 속에 저희가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일이 참 이런 것은 좀 어렵다 싶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채소와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품종이나 영양 정보, 재배, 유통 과정, 조리법 등을 전반적으로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채소 과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퇴직하신 분들이나 우리 주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귀농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모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당연히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예. 네. 자신의 밥상과 건강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품목과도 어떤 분야와도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향후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군요. 접목할 수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을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운동관리사나 피부관리사 같이 피부 미용이나 건강 관련된 분야에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식교육 전문가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아무래도 먹을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유진 씨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채소 소믈리에가 무엇보다 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앞으로 이 채소 소믈리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네. 예. 채소 소믈리에 자격은 3단계로 나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니어 채소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시니어 채소 소믈리에 3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주니어 채소 소믈리에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 학습하고 스스로 즐기며 그 즐거움과 가치를 전하는 단계이고요. 채소 소믈리에와 시니어 채소 소믈리에 단계로 갈수록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주니어 채소 소믈리에와 채소 소믈리에 단계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수강하시면 교육을 받으신 후에 네. 과제를 제출하시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시면 일본과 한국 채소 소믈리에 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소믈리에 교육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 채소 소믈리에 협회 공식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이나 수업을 받는 거예요? 한번
수업에 2시간씩이고요. 네. 총 7번 수업을 받으시면 돼요. 아, 7번 수업. 네.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자격증도 어렵지 않게 딸 수가 있겠네요. 네네.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왠지 그러니까요. 도전하는 이제 예. 마음이 좀 두려웠었는데, 자, 아무래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채소 소믈리에 정말 몰랐던 직업인데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하면서 관심 갖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조언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요? 전해주실까요? 네, 간혹 채소나 과일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줄 알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채소 소믈리에는 요리보다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소비자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생산자들은 더욱 건강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생활이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직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잡에서는요, 채소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싱그러운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